자, 오늘 이제 10월 25일입니다. 자, 오늘 야구가 없는 날 저희가 어떤 얘기를 준비했느냐. 야, 갑자기 이 메이저리그가 없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요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좀 재밌는 소리야. 이것도 능력이고 이것도 재능이야. 이 메이저리그 저쪽 MLB.com에서는 이 에런 저지 선수의 행선지, 그 중에 다크호스가 이제 LA 다저스, 정말 시리어스리라는 이제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제 진지하게 에런 저지 영입에 달려들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저스의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죠. 다저스는 올해 111승을 거두면서 프랜차이즈 최다 승수 달성을 했는데 디비전 시리즈에서 그 정규 시즌에 5승, 진짜 14승 5패죠. 14승 네네네. 5패. 다저스가 압도를 했었던 샌디고를 상대로 업셋을 당하면서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저스라고 한다면 매년 월드 시리즈 우승이 목표인 구단이고, 사실 10년 연속으로 뭐 지난해 한 해를 빼놓고는 항상 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월드 시리즈 우승 1순위로 꼽혔던 팀인데, 2020 시즌 사실 단축 시즌을 빼고는 아직까지 또 우승을 한 차례 더 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로버츠 감독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일단 로버츠는 혼자만의 이 잘못이 아니다. 조직 전체 실패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일단 로버츠 감독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을 한 거고, 그렇죠. 이제 팬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스토브리그 때 얼마나 적극적인 보강을 통해서 이제 전력을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스토브리그 때 대규모 보강을 노린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MLB.com의 마크 파인샌드 기자가 에런 저지의 행선지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양키스 잔류 혹은 샌프란시스코, 매츠, 보스턴, 그리고 이제 다저스까지 이 에런 저지의 행선지 후보로 또 꼽았다는 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유력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양키스 잔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적한다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일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도 나왔던 얘기고. 그렇죠. 거기 더해서 이제 코엔 구단주가 워낙에 돈이 많다 보니까 매치가 한번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양키스의 라이벌 팀인 보스턴의 영입 가능성까지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요. 게다가 뭐 지구 최하위까지 했으니까 뭐 저지를 영입할 수도 있다. 근데 LA 다저스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런 저지의 올 시즌 정규 시즌 활약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 정규 시즌 개막 직전에 양키스의 이 8년 2억 3,300만 달러 정말 대형 계약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키스는 할 만큼 했다. 야, 에런 저지가 참 큰 배팅, 자기에 대한 큰 믿음이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즌 개막하고 나서는 진짜 그 믿음이 현실로 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속된 말로 뭐 그냥 미쳤어. 네. 네네네. 62홈런을 때려내면서 아메리칸 리그 단일 시즌 홈런 신기록을 세웠죠. 131타점 역시 아메리칸 리그 1위 기록입니다. 타율은 3할 1푼 1리로 결국 타율 1위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시즌 막판까지 타격왕 경쟁도 펼쳤죠. OPS도 1.111입니다. 정말 뭐 타자로서 라이브볼 시대 이후로 조정 스탯으로 보나 뭐로 보나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저지이고요. 그렇죠. 이제는 2억 3,300만 달러? 이거는 고웃음 쳐다도 안 치는 거야. 봐요. 고웃음 치는 거야. 지금 쳐다도 안 봅니다. 8년 3억 5천만 달러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에런 저지 선수의 몸값은 확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올 시즌 저지는 홈런만 잘 친 게 아니라 다른 타격 생산적인 부분에서 현대 시대 그리고 현대 야구에서 가장 최고의 타자의 시즌을 보여줬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포스트 시즌은 사실 잘 맞은 타구들도 잘 피는 불운이 있으면서 불운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포스트 시즌 부진하게 했지만 정규 시즌에는 그렇게 못 치던 끝내기 안타, 끝내기 홈런,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 만들어내는 점수들 다 저지가 만들었고. 그래, 올 시즌 전까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다저스 지금 뭐 트레이 터너라든지 저스틴 터너, 크레이크 kimbrel, 조이 갈러 올 시즌 끝나고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을 안 잡으면 이 에런 저지까지도 품을 수가 있어진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지 선수가 올 시즌 중견수로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내년 4월 이제 만으로 31살이 되기 때문에 우익수로 집중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인샌드 기자.
기자는. 그쵸. 근데 다저스에는 이미 확고한 주전 우익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2년 계약을 맺었던 우익수죠. 바로 무키 베츠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우익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베츠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베츠가 원래 보스턴 시절에 이 유망주 시절에도 2루수였고 또 올 시즌에도 7경기 정도 2루수로 출전을 했고 실제로 수비하는 모습 보니까 2루도 잘해요. 센스가 있어. 네, 뭐 야구로 하는 거는 뭐 다 잘해 베츠는. 그렇기 때문에 베츠가 2루수로 포지션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도 베츠를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는 2루수 전형도 괜찮은 선택이다. 왜냐면 이제 고관절 부상 때문에 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무키 베츠 역시 뭐 이루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이 불만은 없는데요. 이루수 포지션 전향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루수 좋지만 어려운 플라이볼을 잡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익수에서 수비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렇지. 얘기지만 이루수 플레이도 뭐 나쁘지 않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베츠 선수의 상황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 올 시즌에 에런 저지가 MVP를 또 타고 다저스에 합류하게 된다면 프리먼, 베츠, 벨린저의 저지까지, 뭐 벨린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타선에만 MVP를 4명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죠. 이 다저스가 일단 올 시즌을 마치고 나서 돈이 많이 빠지는 건 맞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이 프라이스 계약이 종료된다는 얘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벨린저까지 논텐더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한 1억 달러 정도 이 페이롤이 비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일단 아니 그러면 트레이 터너 안 잡나? 그럼 유격수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부터 저희가 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트레이 터너를 안 잡는다고 했을 때 다저스 내부에서 유격수로서 엘리트급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격수를 누군가를 잡긴 해야 돼요. 외부 영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죠. 보가츠라든지 스완슨이라든지 혹은 뭐 코레아까지 FA로 나오는 유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요 선수 중에 한 명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저지까지 동시에 공존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 일단 페이롤만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 달러가 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예를 들면 트레이 터너를 연평균 3천만 달러 약간 넘는 금액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에런 저지의 금액이 뭐 연평균 4천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고 보고, 넘는다고 하더라도 둘이 합쳐서 7천만 달러 조금 넘는 수준. 하려면 할 수는 있다.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다저스가 이제 빈 포지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발 보강도 다저스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앤더슨 그리고 히니 이 두 명의 선수도 이제 FA가 되는 거고, 커쇼와의 재계약도 또 필요하고, 내년에 이제 뷰러도 늦여름에나 돌아오는 그런 상황. 믿을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유리아스, 거기에 뭐 메이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발 보강 안 할 거야? 포스트 시즌에서 압도적인 에이스 선발 없어서 떨어진 거 기억 못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저스의 프리드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역시 이제 단년,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계약 기간을 하면서 연평균 금액을 높이더라도 3년 내지는 4년에 이제 투수들을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제이콥 디그롬이 뭐 저스틴 벌랜더라던가 이런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사실 5년 이상의 계약을 맺기 힘든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잡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뭐 현지에서나 저희나 뭐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쵸. 뭐 다저스 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프리드먼 사장의 성향상 30살 이상의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준다? 이거는 사실상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봤을 때 양키스 잔류를 제외하면 뭐 자이언츠, 매츠 뭐 요런 팀들로 이적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리즈너블한 그런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 시즌과 그렇게까지 로스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차피 트레이 터너가 유격수 매물 중에서 다저스의 가장 마음에 드는 매물일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럼 트레이 터너도 잔류, 커쇼 역시 잔류. 그랬을 때는 다저스의 남는 돈에 비해서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지의 가능성, 다저스의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킴브렐 선수가 또 이제 계약 종료되지 않습니까? 젠슨과의 재결합 가능성도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젠슨이 지난 시즌을 마치고 나서 FA 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저스가 너무 이제 페이롤이 꽉 찬 상황에서
폴락과 킴브렐을 트레이드하면서 이제 사실상 페이롤 변화 없이 일단 한 시즌 마무리를 이제 킴브렐로 채운 거잖아요. 그렇죠. 재결합도 나중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 이제 수뇌부에서 나왔어서요. 젠슨이 어떤 선수입니까? 다저스에서 어쨌든 350 세이브를 거두면서 다저스 구단 역대 신기록을 수립한 다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그렇죠.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킴브렐 그리고 뭐 체프먼 그리고 젠슨 이 3대 마무리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기량이 그나마 남아있는 선수를 꼽자면 젠슨인 건 맞잖아. 네네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다저스가 그냥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젠슨 선수가 조금 더 지켜보고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애틀란타와 1년 1,600만 달러의 계약을 하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이제 가족도 LA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결합 가능성도 현재는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올 시즌에도 어쨌든 41세이브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내셔널리그 세이브 1위 젠슨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좀 실제로 애틀란타 경기를 보면 불안한 부분도 다소 불안한 있었던 부분도 거는 있기는 사실이지만 킴브렐보다 훨씬 낫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벌써부터 스토브리그 LA 다저스 이 충격 탈락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저스가 지금 어느 포지션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에런 저지가 진짜 올 것 같다, 혹은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이 생각하시는 선수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저스가 스토브리그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뭐 이런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더 다뤄드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